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달러 환율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이 소방수 역할로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인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외환시장에서 현재 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야간 거래 때는 1,477원, 1,480원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 새 이렇게 5원 정도가 오를 정도니까 정부에서도 대응책에 고심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꺼내든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교수님께서? 박시동 평론가님께서 네,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원래 해외 자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과거에 환해지라고 해서 환율을 특정 값에 고정시키는 전략인데 예. 이걸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연금이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과거 사례를 분석했을 때 그냥 안 썼을 때가 더 유리하다라는 나름의 판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쉽게 말하면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게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변동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이 그러면 환해지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전술적 환해지, 하나는 전략적 환해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술적과 전략적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다른지. 전술적은 쉽게 말하면 이제 5% 이내에서 예. 그러니까 해외 자산의 5% 이내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범위의 환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예. 이건 상시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클 때가 언제냐면은 환율의 변동이 급격하게 평균선을 넘어섰을 때 그때 기금운용본부에서 따로 승인과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걸 우리가 전략적 환해지라고 네, 하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그렇습니다. 내용인 거죠? 더 큰 범위인 10%까지 해외 자산 예. 10%까지 환해지를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하게 된다면 네. 앞서 말씀드린 전술적 환해지와 전략적 환해지는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략적 환해지를 한다는 것은 전략적 환해지 10% 더하기 전술 5%를 합치니까 예. 15%에 해당하는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 환해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치러지냐면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특정한 가격, 예를 들어서 뭐 1,450원이다, 1,470원이다 딱 정해놓고 나는 그 가격에 조만간에 네. 달러를 이제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중에 있는 달러 거래 상대방인 쉽게 말하면 이제 은행 같은 예. 증권회사 같은 것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인 은행 입장에서는 특정한 기간에 특정 시점에 국민연금으로부터 해당하는 달러를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 달러를 샀을 때 네. 환율이 변동하는 위험을 은행이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그 변동하는 위험성을 또다시 이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네. 거래는 나중에 체결하는 걸로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걸로 네네. 확정했지만 거래하는 순간 바로 시장에서 달러를 빌려서 시중에다 달러를 팔아버립니다. 선제적으로 달러를 푸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과 정산할 때 국민연금이 으로부터 달러를 받으면 그걸 빌린 곳에다가 도로 갚는 그런 거래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네. 요거를 선물환 거래라고 합니다. 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선물환 거래를 거래를 통해서 통해서? 국민연금은 달러에 대한 위험성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은행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달러 선물환 거래를 통해서 달러 위험을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예. 결론적으로는 네. 시중에서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난 거예요. 음. 달러 선물한 거래를 한 것과 예. 동시에 은행이 달러를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예. 시중에 달러를 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전략적 환해지입니다. 네. 이 전략적 환해지의 목적은 지금 시중에서 달러가 귀하고 원이 흔합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러고 거거든요. 누군가가 시중에 달러를 풀어줘야 될 때 국민연금을 결국 건드려서 예. 시중에 달러를 풀게 만들면서 환율을 낮추게 만드는 효과. 당국이 이걸 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통한 전략적 환해지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실시했을 때 환율을 좀 누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해지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좀 정확하냐면 실제로 두통이 걸렸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예. 바로 해열제나 응급약을 맞는 효과가 있어요. 네. 시중에 즉각적으로 달러가 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달러 전략적 환해지가 실시됐을 때는 네. 항상 환율이 심하면은 거의 100원 선까지도 밀리는 네. 그런 정도의 즉각적인 환율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 당국에서 지금 상황이 좀 위급하다라고 보는 것일 수 있겠는데 한국은행과 지금 국민연금이 맺고 있는 외환스와프 계약도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러는 좀 더 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그 달러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을 받는다고 하면 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략적 환해지는 진짜로 시장에다가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면요.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달러계의 큰 손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마다 시장에서 달러를 사게 되면 추가적으로 달러를 매입하는 그래서 환율을 올리게 되는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는 외환보유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시장에 주는 압박을 차단하기 위해서 너는 시장으로 들어가지 마. 대신 나랑 내가 갖고 있는 달러와 네가 원하는 원을 서로 바꾸자라고 하는 스왑, 교환 약정을 맺는 거거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달러를 푸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국민연금을 달러 시장으로 개입하지 않게 만드는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올해 12월 말에 이미 둘이 맺어놓은 달러 스왑 계약이 종료될 기한이 예정인데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종료 이후에 다시 그러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연금이 달러 시장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금과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내년 1년에 걸쳐서 이제 이걸 다시 재연장한다라고 하니까 달러 시장에 주는 압박을 차단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이것도 환율 인하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달러가 올랐다 내렸다 이 부분을 떠나서 당장의 고환율 때문에 기름값도 그렇고 생활 안정 물가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카드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당장 환율을 잡자고 우리의 우리의 기금을 동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신중론이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대한 기금을 사실 노후 자금에 대한 기금의 첫 번째 목표는 수익률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외환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같이 떠안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당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좀 희생을 시키고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이 경제학자들은 늘 이제 시장주의자에 다들 가깝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공급과 수요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그런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처럼 개입을 하게 된다면 외환 시장에 있어서 가격이라는 게 어떤 펀더멘탈 흐름과는 다르게 가고 그런 참여자들로 하여금 투기적인 어떤 행태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비효율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또 한국은행의 외화 보유고를 지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명목상의 장부상에서는 외화 보유고의 금액을 지금 빼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이 외환 스와프의 이 한도도 계속 꾸준히 올라왔어요. 이게 뭐 초창기에는 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4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높을 때는 이렇게 개입해서 안정시키는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상시화된다. 그러면 이제 외화 보유고에서 사실상 이 금액이 없어지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말로는 이거 금방 다시 갖다 놓을 거다라고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한번 뭔가 규제를 했는데 다시 풀기 어려운 것처럼 이것도 한번 스와프를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실 이거 다시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끊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과 일단은 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민연금의 최대 목적은 사실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니까 그 부분이 수익률이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적과 조금은 벗어나 있는 환율 안전 장치로 동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연금이 지금 계속 그 연금의 양이 지금 불어나가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 거의 1,400조에 육박하는데 이게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달러를 많이 투자하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예전에 비할 바 없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갈 때 도대체 어떻게 환전하고 나가는 게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덜 주며 또는 나갔다가 나중에 팔고 들어올 때도 연금 스스로도 어떻게 수익률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참에 꼭 이 환율 관련한 동원책이 아니더라도 네. 한 번쯤은 어떤 중장기 전략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논의의 이제 어떤 계제가 좀 마련됐다 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시작해야 될 논의도 있는 것 같다. 자, 고환율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연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